XSFM입니다. PODERA 쉬다 가세요. 제주에 있어 더욱 괜찮은 이곳. 쉼표가 필요한 당신에게 추천합니다. 미로객잔.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네. 이게 제가 꼭 이러려고 이런 건 아닌데 오늘 사연 소개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익명에 가까운 이름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네. 어떤 분은 제 이름이 한국에 200명은 있을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국을 우습게 보시고 10,000명은 있을 거예요. 10,000명은. 서울에만 한 200분 계신지.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김선영 씨의 사연으로 시작. 그리고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서 그런가? 왜 그러지? 더더욱이 이게 올 초부터 점점 더 이름이 흔하신 분들이 사연을 보내시는 것 같은데 본명인지 모르겠네요. 네. 자, 김선영 씨의 사연입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하긴 선물을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실명이 꼭 필요한 건가? 그러니까 실명을 밝히면은 더 그 선정의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셨잖아요. 제가 언제나 그렇게 네. 얘기하죠. 그러니까 네. 그냥 가명을 만들어서 실명을 공개합니다라고 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가명이 이제 뭐 깊게 고민 안 하니까. 라울 곤잘레스보다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김선영 씨입니다. 일단 저희한테는. 네. 근데 남의 이분 실명인데 남의 실명 갖고 그죠?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얘기한 건 아닌가? 네. 네, 조심스럽네요. 네. 저희가 함부로 얘기하지 않을 거라고 예측하고 사연을 보내시는 분은 없겠죠. 저는 되게 늦게 땄어요, 운전면허를. 아, 그래요? 예, 제대하고 땄어요. 네. 예. 따라서 이제 그 전에 몰았던 원동기 뭔 거는 다 불법이 되죠? 네. 제가 지금 고백해버렸죠? 저는 이제 한참 이제 나이 먹고 땄는데, 보통은, 요즘도 그렇죠? 대학생들이, 가장 먼저. 혹은 이제 직업을 일찍 구하신 분들이라도 이제 네. 휴가 잠깐 내서. 네네. 그리고 젊은 직원이 면허 따러 간다 그러면은 봐줘요, 또 회사에서. 네네. 잘 다녀오라고. 방학 때 되면 갑니다. 네. 지금이 제일 피크예요. 그래서. 네. 요즘 한참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대학생 여러분들은 면허 따라 다닐 겁니다. 네네. 네. 운전면허 장르입니다. 네. 때는 1991년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당시 송파구 풍납동에 거주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어머니께 쥐색 르망을 선물하셨습니다. 네. 문장에 앞뒤 대꾸가 맞지는 않습니다만 네. 상황은 알겠습니다. 네. 그 뒤부터 어머님의 별명은 윤 선생님이 되셨지요. 네. 사실은 다른 단어가 써 있었는데요. 네네. 차별적이라 그렇군요. 단어를 바꿨습니다. 네, 윤 선생님으로. 네, 윤 선생님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학원이 떠오르고 좀 그렇죠. 다른 의미 같죠? 요파 씨는 차별적인 단어를 쓰지 않으니까요. 네. 제가 이거 차별적인가 아닌가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네, 김상조 기자님은 정리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네. 뺀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연을 빼긴 좀 그렇고 내가 지금 다 뽑아놨는데 시간도 없고 네. 윤 선생으로 고쳤습니다. 네. 윤 선생님께서는 운전면허를 따고 그날부터 운전을 시작하셨습니다. 네. 이게 가장 좋죠. 묵혀놓는 것보다. 어머니는 시속 20km로 2년간 강동 송파 지역을 누리고 다니셨습니다. 네. 이 문장에서 두 가지 지적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속 20km. 네. 네. 차를 몰 게 아닙니다. 차를 몰면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이러고 다니는 건. 악셀레이터에서 발을 띄면 20km 정도로 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엑셀과 브레이크 모두에서 발을 뗐을 때 약간 내리막이다. 이분은 그러니까 브레이크만으로 운전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악셀을 밟아본 적이 없으실 것 같은데 20km면 이분 DJ이신데요? 늘 브레이크 다운 하셨어요. 자, 네. 네, DJ처럼 운전을 하신 네. 윤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래도 엑셀 좀 밟아야 20km가 나오기는 하잖아. 그죠? 그런가?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수동이라고 해도 2단은 걸어야 올라가니까. 네. 자, 아침 저녁으로는 아버지 출근 퇴근 기사님으로 낮에는 동네 사모님들 나들이에 적극 이용했지만 네네. 어떤 이유에서인지 윤 선생님의 운전 실력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옛날이면 강동 송파 지역이 말이죠. 네네. 그 천호동과 잠실 그 큰 길 일대를 제외하고
소통량이 상당히 없었어요. 아, 그렇죠. 예전에는. 91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 아니면은 저 학생들 많이 저 학교하고 이런 때 네. 출퇴근 시간 살짝을 제외하면 그 서울의 신도시죠. 예, 강동 송파가 대로가 워낙 넓어서 막힐 일이 그쵸. 없어요. 그래서 네, 대로가 넓었죠. 마지막 차선에서 20km로 누가 가죠? 네. 그래도 누가 성질 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피해가면 되니까. 네. 다른 차로는 선택은 많거든요. 자. 근데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딴지 오래돼서 그 20km로 다니는 게 불법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는 불법입니다. 아, 네. 막히지 않을 때 20km 가면 불법이죠. 네네. 보통 최소 시속이 50km? 뭐 60km? 이 정도 이상은 가야 되고. 네. 예. 그럼 시내에서는 상관이 없죠? 시내에서는 괜찮아요. 아, 오케이. 네. 네. 괜찮진 않은데 법에는 어긋나지 않아요. 네. 어머니는 주차할 때 집 앞 전봇대에 작은 타이어를 묶어놓고 그곳을 살짝 들이받으며 멈추는 곳으로 주차를 하셨고. 아, 특이하네요. 일부러 의도하신 건 아니겠죠, 지금? 그러니까 거리감이 너무 없을 때는 네. 그런 게 있으면 편하게 스티로폼 같은 거라도 대놓고. 근데 네. 이제 또 빌라에 사셨나봐. 가장 걱정되는 건 벽에 대놓으시면 되는데 네. 전봇대는 무슨 죄라고. 그렇죠. 작은 타이어를 묶어 주차를 하셨고. 네. 골목에서 후진이 필요할 땐 앞집 쌍방울 가게 아저씨께 운전을 부탁하셨습니다. 네. 네. 이런 거 있었죠. 쌍방울 그 메리아스 파는 이거 가게들이- 상호명이구나. 네. 땡방울 가게. 예. 예. 네. 속옷 가게 아저씨. 네. 운전을 쌍방울이라는 브랜드가 여전히 아직도 다른 이름으로 있죠. 그렇죠. 다른 이름으로 있어요. 네. 여간 땡방울. 땡방울. 실은 어머니의 후진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던 땡방울 가게 아저씨가 답답해하시다 참지 못하고 하게 되신 것이었습니다. 네. 다음 말이 웃겨요. 안 보면 되는데 자꾸 보게 된다며. 그렇죠. 근데 너무 신경 쓰이는 거죠. 이런 운전자는 안 보면 꼭 우리 집을 들이받아요. 보는 게 낫습니다. 그쵸. 그 집 앞 바로 이렇게 앉아 계실 텐데 가게 앞에서 보통 뭐 여름에는 나와 계시기도 하고. 맞아요. 후진 전진을 한 100번 반복하고 있다면은 네. 그냥 외면하려고 해도 아따 막까 하면서 나가서. 그렇구나. 네. 후진을 여러 번 하시겠군요. 네. 가게 안 나오면 이제 이렇게 네.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시겠죠. 왜냐하면 너무 신경 쓰이는 거죠. 일반 도로에서 20km를 밟을 정도의 초보면 원래 좀 초보티를 벗어나도 주차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네. 평택에 외삼촌 댁을 다녀오시다가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 위로 차를 올려주시는 기술을 선보이시기도 한 윤 선생님은 이게 짤을 봤는데 보내주셨어요? 아니요. DC에서요 옛날에. 중앙 분리대 귀하잖아요. 중앙 분리대 위에 차가 올라가 있는 모습은요. 신이 해도 그렇게 안 합니다. 경찰이 왔음에도 문을 열지 않고 차 안에서 울기만 해서 아이고. 한밤중 아버지가 달려나가신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쵸. 근데 이거는 나오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중앙분리대에서 가까스로 균형을 잡고 올라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래서 어머니 당신은 알고 계셨겠죠. 기회에 가까운. 당신이 내리면 이렇게 차가 균형이 무너진다.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네. 수 있죠. 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그 경우에 따라 중앙분리대가 낮고 넓은 중앙분리대가 있어요. 예, 그런 거는 무난히 올려놓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솔직히 전혀 상상은 안 가요. 네. 어떻게 해야 차 위에 중앙분리대를 올리는지. 자, 근데 이런 일이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진으로 본 그 장면에 계시던 분이 윤 선생님일 수도 있어요. 네. 그때 경찰들의 원성이 얼마나 컸는지 아버지는 지금도 그때 이야기를 하시곤 합니다. 네. 그중 최고의 일은 풍납동 기업은행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당시 생긴 지 얼마 안 된 은행은 1층에 위치하고 있었고 차를 주차하기 편한 위치여서 애용하게 되셨나 봅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최고는 주차자리 좋은 데죠. 윤 선생님께서는 여느 때처럼 주차를 하려 했으나 왠지 차가 움직이지 않았답니다. 네. 차 운전하시는 여러분들은 상상하면서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상상되실 겁니다. 네. 이상하다. 왜냐면 차가 움직이지 않을 때 내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죠? 하는 일이 보통 비슷합니다. 네. 하면서 점점 세게 엑셀을 밟으셨고, 네. 어느 순간 르망은 주차 둔턱을 넘어
은행 안으로 돌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타이어가 둔턱에 닿았음에도 모르고 계속 엑셀을 밟으셨나 봅니다. 네. 은행 유리를 뚫고 벽 쪽에 있던 은행 소파를 밀치고 르망은 은행 안으로 본넷 부분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뉴스에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비슷한 얘기를 드래곤 애쉬였나 모 뮤지션이 네. 백화점에 자기 차를 몰고 들이받은 다음에 취재에 나온 취재 차량 카메라들을 향해서 자기 앨범을 홍보했다는 뭔가 바보 같은 전설을 들은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드래곤 애쉬는 아니었던 것 같고 하여간 예. 아니 이 정도면은 지금 모르겠어요. 거의 은행 강도 수준 아닌가요? 은행 강도가 이러면 씁니까? 조용히 들어가야죠. 잘 알아보셔야 돼요. 어머니께서 그 당시에 다른 직업이 있진 않으셨나? 개주가 날라서 개를 채워놓으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실수를 빙자하셔서 어떻게든 그 개주 생각을 하시다가 은행 안으로 아무튼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죠. 네. 반쯤 들어갔습니다. 네. 놀란 건 어머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은행의 청원 경찰 아저씨 괄호 열고 라기보단 할아버지 네. 괄호 닫고 요즘하고 좀 많이 달랐어요. 청원 경찰의 개념이 되게 그쵸. 미약하고 네. 노쇠했죠. 당시에는. 네. 그렇죠. 과연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느낌이 네. 좀. 저는 이제 어서 오세요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멍하니 서 계시다가 땅에 주저앉으셨고 다리가 후들후들. 그렇죠. 네. 직원들도 너무 놀라 소리도 못 지르셨다고 합니다. 네. 윤 선생님 역시 놀라서 한참 차에 앉아 계시다가 차문을 열고 내리시자 직원들은 어머니를 알아보고 나오셨어요? 차에서 보통 어머니들 되게 정기적으로 정해진 날 은행 가시고 그러잖아요. 뭐 적금 들어가는 날, 아버지 월급 날, 뭐 그런 거. 주택부금. 네. 그렇죠. 깜짝 놀랐잖아요. 자, 좋은 사람들이네요, 되게. 그러게요. 하며 여기저기서 원망 어린 소리를 냈고 우리 윤 선생님은 고개를 숙이고 죄송을 연발하셨답니다. 네. 근데 이 정도면 어차피 법적 처벌 받을 거라 죄송하다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앉아있으면 되지. 잡아가라. 잡아가라. 근데 사람이 많이 안 다쳤네요. 아까 그러게요. 소파만 밀렸나봐요. 사람은 없었고. 소파에 사람이 안 계셨었나봐. 조금 정리가 된 후 어머니는 부근 약국에서 청심환을 사와 청원 경찰분께 건넸고 네. 미안해요 하며 어깨를 다독여드렸답니다. 청원 경찰분께서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라고 하셨다고. 두 분이 동향이신가 보죠? 뭐. 표현이 전체적으로 정적이에요. 네. 어머니는 은행장님과의 면담 후 미안하면 대출을 하나 받아라. 그렇죠. 우리 은행 상품을 하나. 통장에서 50만 원을 찾아 그 자리에서 변상하셨고. 이 당시 50만 원이면 큰 돈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몇 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배상으로는 충분한 돈이 나갔던 것 같아요. 네. 한동안 집에서는 전설의 드라이버로 불리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런 사연입니다. 아무튼 뭐 사람이 안 다쳐서 다행이고요. 집에서 은근히 이런 경험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걸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애들이 처음 면허 땄을 때. 네. 아니면. 그쵸. 한국은 이게 좀 이따가 저도 제 생각을 말씀드릴 텐데. 어머님이 면허 따셨을 때. 네. 예. 그래서 왜 현대자동차 광고 나왔던 98번 필기 떨어지시는 할머니 이야기 나왔을 때. 네네. 뭐 보배드림 같은 곳에서 이제 그런 걱정의 소리를 내는 시민들이 있었어요. 저렇게 많이 떨어진 사람은 결국 면허를 주지 않는 게 답 아니냐. 예. 왜냐면 공공의 위험이 되니까. 실제로 사고를 내셨다고 하죠. 그래요? 예,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큰 사고? 큰 사고였던지는 모르겠어요. 예, 여간에 그런 경험 가지고 있는 집이 되게 많아요. 저는 이제 친구들이나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이제 아이를 키우는 걸 보잖아요. 네. 가끔 식겁할 때가 있어요. 이 아이가 여자아이라는 이유로, 이 아이가 남자아이라는 이유로 안 가르쳐주는 게 너무 많다. 라는 거예요. 네. 네.
이건 당연히 나중에 변수로 작용하죠, 삶에. 내가 기계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못 배웠다. 혹은 뭐가 예쁘고 뭐가 안 예쁘고 이렇게 이런 거 잘 못 배웠다. 네. 나중에 분명히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기 삶에서. 근데 그거는 공교육에서도 이미 차별적으로 가르치지 않나요? 뭐 그쵸? 남자들 기술 배우고 여자들 가정 배우는 것처럼. 그래서 참 아직도 그럽니까? 근데? 웃긴 게 저는 초등학교 때 실과 시간에 되게 못했는데 되게 좋았어요. 네. 왜냐하면 못하는데 관심 있는 걸 가르쳐 주니까. 그렇군요. 근데 네. 중학교 가니까 안 가르쳐 줘. 맞아요. 계속 스티로폼 녹이는 것만 가르쳐 주고. 맞아요. 예. 그것도 재밌었지. 그치만 난 실컷 하고 싶었다니까. 예. 나박김치 이런 건 한거고. 근데 그보다 더 어릴 때 부모님이 또 문방구 가고 또 마트 가면은 여자용하고 남자용 따로 있는데. 그쵸. 그러면 좀 둘 다 사다 줬으면 좋겠어요. 저 그래서 처조카가 지난 어린이날에 제가 터닝 메카드 사다 줬잖아요. 네네. 되게 터닝 메카드는 대형 적재용 차였다가 네. 특장차였다가 그쵸. 로버트가 돼요. 네. 그리고 자석 같은 거에 원리에서 카드에 딱 하면은 평 하고 나가죠. 펴지잖아요. 네. 그거 좀 몰랐잖아요. 네. 근데 조립과 이 변신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 조조카가. 네. 여아인데. 네. 네. 보고 잘 배우고 있구나. 네. 예, 잘 배우고 있구나. 미래에 이런 사고는 안 치겠구나. 예. 더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네. 한 5세용 타요하고 10세용 타요가 따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10세용 타요는 이 내연기관을 좀 공부하게. 예. 엔진이 막 움직이고 안에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디젤 엔진이. LNG인가? 타요는? 예. 어릴 때 배운 교육이 얼마나 폭력적인가를 이 중년의 선생님을 보고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왜냐면, 이게 아무리 웃겨도 말이죠. 아무리 어려운 기술로 이렇게 고속도로 한복판에 자기 차를 중간에 올려놓으셨다고 해도, 네. 이런 일은 다시는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왜? 무슨 인명피해가 없었으니 재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게스에서나 하고 그렇죠. 그런 건. 네. 네. 예. 어떤 사람도 이런 사고를 안 냈으면 좋겠기 때문에. 네. 예. 어릴 때부터, 좀, 멀지 않게 가르쳤으면 좋겠다. 네. 네. 최소한, 기계가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예. 흥미는 가질 수 있게. 그거 재밌겠네. 타요를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사실은 가르쳐야 된다. 그죠. 내 속을 좀 속이 타들어간다, 이러면. 그렇죠. 열어서. 예. 디젤 타요. LPG 타요. 베어링이 문제구나, 이런. 네. 그렇죠. 예. 이런 녹이 잔뜩 쓸었어. 내 맘에 녹이 쓴다, 녹이 쓸어 이러면서 네. 이렇게 WD 땡땡 이런 거 PPL하고 좋네요. 상업적이기도 하고. 네. 더 다양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겠다. 네. 네. 그런 교훈을 중년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광고를 듣고 와서 두 번째 사연 넘어가 보죠.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